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계 최고의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인 K239 천무가 폴란드로의 수출을 준비하며 본격적으로 폴란드산 전술 트럭과의 통합 작업이 착수되었습니다. 지난 17일 폴란드 군비청에 따르면 세 대의 옐츠 8대8 트럭이 한국에 도착했으며 호마르 K 프로그램에 따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K239 천무 발사대와 통합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호마르 K는 폴란드 트럭과 천무 발사대가 결합된 폴란드형 천무의 현지 이름인데요. 이에 크지스토 플라테 군비청 대변인은 한국에서 K239 천무와 옐츠 차량 간 통합 작업과 함께 첫 시험 발사도 진행되며 이후 폴란드에서 토파즈 시스템과 연동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토파즈 시스템은 폴란드 방산업체인 WB에서 개발 생산하고 있는 사격 통제 시스템입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천무 288문을 도입하는 기본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공급 규모는 60억 달러, 약 8조 5천억 원을 넘어서는 초대형 빅딜이었습니다. 천무의 초도 물량 18문은 2023년 내 인도대 아이언 사단으로 불리는 제18 기계화 사단에 배치되기로 했는데요. 폴란드 육군 제18기계화 사단은 벨라루스 브레스트 게이트 인근부터 프레미우스 인근 슬로바키아 국경에 이르는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은 우크라이나와의 국경도 포함됩니다. K239 천무는 서방 진영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탑재 미사일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130, 227, 230, 239mm 등 목적과 상황에 맞게 발사할 수 있는 로켓탄 4종과 차세대 전술 탄두탄인 KT즘 등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130mm 로켓탄은 한 번에 40발이나 연사할 수 있는 로켓탄으로 기존의 한국 육군에서 운용하던 K136 구룡 다연장 로켓 시스템의 탄을 이용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227, 230 로켓은 이중 목적 고폭탄 DPI-CM 탄두를 적용해 총 12발이 탑재됩니다. 천무는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하이마스의 부상과 함께 같은 유사무기 체계로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이마스의 경우 빠른 장거리 전력 파병이 필요한 미군의 수요에 맞춰 C-130 수송기에 적재할 수 있도록 발사대가 소형화되어 개발되었기 때문에 포드가 한 개로 줄면서 천무나 MLS에 비해 화력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하이마스의 가격은 한 문당 50억인 반면 천무는 30억에 불과해 높은 가격 경쟁력까지 보유하고 있어 장거리 전력 투사 무기가 필요한 국가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무기체계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이미 2019년 하이마스 500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2022년 천무 발사대 288대를 추가 도입하여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이는 천무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장점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천무의 사거리 연장형 미사일이죠. 물론 하이마스도 ATACMS라는 사거리 300km를 지닌 탄도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마스는 ATACMS를 고작 한 발밖에 발사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는 곧 화력 부족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의 사거리 연장 미사일은 239mm로 제작되어 천무 포드에서 사용하게 될 시 무려 12발을 발사할 수 있는데요. 특히 탄도탄인 ATACMS와 달리 239mm 사거리 연장 미사일은 램제트 순항 미사일로 요격에 특화되어 매우 뛰어난 유도 및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사실상 전 세계 유일 239mm GPS 유도 램제트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는 발사대가 천무 발사대인 것이죠. 특히 램제트 기반 순항 미사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순항 미사일은 일반적인 항공기와 비슷한 비행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행기처럼 장시간 작동 가능한 엔진을 이용해 추진력을, 날개를 이용해 양력을 얻는데요. 이에 저고도 비행이 가능해 적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적 방공망의 취약 지점이나 협곡 등 가장 유리한 지형을 골라 비행하거나 방어 측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나타나게 한다거나 동시다방면 착탄이 이루어지게 해서 CIWS 등 대응 능력을 감소시키는 등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천무의 사거리 연장형이 지닌 램제트의 경우 수마의 속도를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그 효용성이 나온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동안 순항 미사일의 단점으로 꼽혔던 느린 속도도 해결된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력을 받아 비행하는 순항 미사일은 연료 효율성이 좋아 같은 급에서 더 큰 탄두와 더 긴 사거리를 가질 수 있는데요. 비슷한 중량의 전술탄도 미사일인 ATACMS와 순항 미사일인 토마호크만 비교해봐도 토마호크 쪽이 사거리와 탄두 중량에서 거의 2배 정도의 스펙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순항미사일은 이동 표적에 대한 공격도 탄도미사일에 대해 대단히 수월하여 유도미사일로 자주 사용되는데요. 고층 건물의 특정 창문을 노릴 정도로 정밀한 공격이 가능합니다. 폴란드가 500대의 하이마스를 도입하고도 천무를 구매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특히 폴란드형 천무 호마르 K는 한국과 폴란드의 최초 합작품이라는 데에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물론 K2 전차나 FA-50에 폴란드제 장비가 통합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차대와 같은 핵심 장비가 먼저 한국으로 보내져서 한국산 장비와 결합 후 다시 보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와 한국의 진정한 방산 협력이 이뤄지는 순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 폴란드 브와샤크 국방부 장관도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Zakup 288 zestawów systemu artylerii rakietowej K2-39 Chunmu z Korei Południowej. Tak, Dobrze rzeczywiście. chyba, że wymówiłam. To jest broń bardzo zbliżona do owianych sławą HIMARS-ów, owianych sławą w wojnie na Ukrainie. Ukraińcy wykorzystują HIMARS-y, żeby zatrzymać i one jeszcze w tym roku trafią na wyposażenie Wojska Polskiego. Panie premierze, zapytam wprost, czy to jest dobry sprzęt? To jest bardzo dobry sprzęt. W konkurencyjnej, prywatnej stacji słyszałem takie opinie emerytowanych generałów, którzy kręcą nosem. Jeden z nich powiedział, że ten sprzęt nie jest kompatybilny ze sprzętem NATO. To nieprawda. Dobrze, że już nie jest w czynnej służbie. Drugi powiedział, że nie wierzy, że ta broń, która została kupiona, będzie na wyposażeniu Wojska Polskiego. Małej wiary człowiek. Też dobrze, że nie jest już w Wojsku Polskim, że jest emerytowanym generałem. A więc Korea Południowa bardzo ściśle współpracuje ze Stanami Zjednoczonymi. Ta broń jest kompatybilna z bronią amerykańską. HIMARS-y bardzo podobne są do właśnie Chunmu, czyli do tych zestawu rakietowego. Również zamówiliśmy rakiety, a więc amunicję. To będzie bardzo ważny taki element wzmacniania tej współpracy. Te zestawy systemu artylerii mają mieć też polski akcent już u nas, bo będą montowane na samochodach polskiej produkcji, tak? Tak, właśnie. Będą montowane na jelczach, na samochodach, które są produkowane przez jedno z przedsiębiorstw Polskiej Grupy Zbrojeniowej. Także będą miały polską łączność i polski system zarządzania polem walki, a więc kompatybilny z tą bronią, która jest obecnie na wyposażeniu Wojska Polskiego. To bardzo dobra broń. Potencjał przemysłowy Korei jest też bardzo rozwinięty. Po prostu Koreańczycy od 1950 roku są na wojnie. Nie ma działań wojennych, ale de facto cały czas są zagrożeni z północy. Takie jest ich położenie. I właśnie my jesteśmy zagrożeni, to nie ulega żadnej wątpliwości, jesteśmy zagrożeni ze wschodu. Tak. Więc dlatego organizujemy nowe jednostki Wojska Polskiego na wschodzie. Koalicja PO-PSL likwidowała jednostki Wojska Polskiego, rząd tej koalicji PO-PSL, właśnie we wschodniej części naszego kraju i wyposażamy Wojsko Polskie w nowoczesną broń, bo to czołgi 아메리카ńskie, koreańskie. 사실 한국과 폴란드의 합작품인 호마르K에는 또 하나의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 개발 중인 KT즘-2이죠. 인권을 중시하는 유럽에서 폴란드가 최초로 사용하게 될 유도형 집속탄입니다. 집속탄은 확산탄, 자탄 혹은 DPICM탄으로 불리며 유엔이 제정한 클러스터탄 금지 협약 CCM으로 인해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이 집속탄을 개발, 생산, 수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협약에 가입되어 있진 않지만 의회에서 법안이 발의되어 DPICM탄 탑재형 다연장 로켓탄이나 ATACMS의 수출을 금지한 상태이죠. 이에 우크라이나가 자탄이 탑재된 ATACMS의 지원도 요청하였지만 미국은 단칼에 거절한 상태입니다. 즉 천무에 탑재될 KTACMS2는 서방 세계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GPS 유도형 DPICM탄이라는 점에서 폴란드군과 러시아군에 끼칠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방 진영 국가 가운데 유독 DPICM탄의 금지를 꺼려하는 국가가 있는데 바로 대한민국과 폴란드입니다. 이러한 확산탄은 적군의 인해 전술에 직면해 있거나 종심이 짧아 현실적인 안보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들에게 대단히 유용한 무기체계인데요. 확산탄 한 발에는 자탄이 약 40여 개에서 최대 650여 개가 내장되는데 그 종류에 따라 이 자탄들은 축구장 한 개에서 30여 개의 넓이까지 확산되면서 폭발하게 됩니다. 즉 러시아나 중국과 같이 많은 병력을 투입하는 국가들에게 있어 확산탄은 매우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 카운터 펀치인 셈이죠. 한국과 폴란드의 첫 합작품인 호마르K가 특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천무 발사대의 수출을 두고 발사대만 판매하는 것이기에 큰 의미가 없으며 추후 폴란드가 이에 대한 수출 권한을 갖게 될 수 있어 유럽에 대한 천무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가 호마르 K를 수출한다 하더라도 발사대는 여전히 한화의 천무 발사대를 사용할 것이며 도입국 역시 굳이 물류와 공급망이 추가되어 단가가 올라간 호마르 K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천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한국은 이번 수출을 통해 차세대 천무를 개발할 자금을 확보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최근 한 군수 전문가를 통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인 최우석 회장은 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예상 못한 발언을 하였는데 사거리가 80km 정도 되는 능력이 있는 천무는 현재도 개량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는 800km까지 사거리를 연장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기존 사거리가 80km였던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는 개량이 아닌 개발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현재 239mm 램제트 GPS 유도 미사일과 KTKIMS-1의 개발이 완료가 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졌기에 사거리 800km의 천무 미사일이 개발된다면 타의 추종을 보류하는 전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협력은 서로에게 윈윈이 되어 상당한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은 고통스러운 역사를 공유하고 있으며 정서적으로도 폴란드 사람들은 인정이 있고 관용적이며 개방적이어서 우리와 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양국 모두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역사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유럽 태평양의 한가운데 위치한 폴란드는 외부 침입도 많이 당해 과거 123년 동안 나라를 잃은 적이 있었고 우리나라 역시 반도에 위치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에 의해서 계속해서 침략을 받은 아픈 역사를 경험했다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이에 폴란드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내적 친밀감을 갖고 있죠. 특히 폴란드의 동북아 전문가인 마르친 자코비 교수가 2019년 작성한 글을 보면 폴란드인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 수 있는데요. 내가 한국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전쟁 이후 제3세계 국가에서 오늘날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국가로 변모했다는 데 있다. 여기에는 한국인의 강인함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들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힘을 내는 민족이다. 만약 누군가가 그들을 치료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강해진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우리와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했죠. 오늘의 한 줄평, 마르친 자코비 교수는 자신의 책 한국공화국 도입 후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폴란드인에게 독일과 러시아인이 있다면 한국에게는 일본인과 중국인이 있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